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박셀 바이오고요. 네, 코드 번호는 323990입니다. 현재 시각 시간 2월 25일 4시를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장이 마감이 되었죠. 오늘도 조금 추가적인 상승세 흐름을 보여줬죠. 장중에 약 25%. 오늘도 좀 상한가를 가나 보다 했는데 상한가를 가지 못했어요. 아쉽긴 하죠.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뭐 살아 숨쉰다, 살아 있다라는 게 이제 박셀바이오였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래도 제 영상을 보는데 이 정도는 딱 이 정도 해줘야 여러분들도 영상 보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기도 매매 성공. 자, 이제 댓글도 한번 읽어보고 오늘 뭐 뉴스 같은 건 뭐 별거 없었어요. 그냥 기대감에 항암 치료 승인 기대감 할 말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개발 중인 반려견 전용 항암 면역 치료제인 박스로킨의 정부 승인 기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 그쵸. 근데 기자들도 이해하는 게 뭔가 적긴 적어야 되겠는데. 예. 그건 그 이유밖에 없죠. 결국에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신데카 바이오도 오늘 리뷰했어요. 그리고 우상향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용은 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앞으로의 이제 어떻게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면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왕의 귀환, 네, 강력한 불기둥, 박셀의 향기를 오랜만에 마음껏 느꼈습니다. 다행입니다. 음, 네, 나스엘님, 다행입니다, 정말. 네. 평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항상 긍정적이시니까 분명히 좋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티스 화이트 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존버는 승리한다, 다시 간다. 네, 오랜만에 오셨죠. 네, 양봉 카운팅 적중. 어제 추매했었는데 다행이네요. 너무나 신나네요. 좋은 리뷰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인간매 지표. 예, 박하. 그 시장 참여자들이 그 얼어붙을 때가 있어요. 얼어붙을 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저는 이제 노이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이제 하락만 하잖아요. 그럼 무서워요. 저도 똑같이 무서워요. 무서운데 근데 이런 시장을 수없이 겪었어요, 저는. 저도 못 잡을 때가 있었죠. 이런 자리를 못 잡을 때도 있었고, 예전에는 뭐 그랬었던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냥 보던 시기도 있었고, 관망하자라고 생각했던 시기도 있었고, 관망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근데 시장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면은 보이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며칠간, 최근 며칠간. 음. 오늘 좀 호가창을 오래 지켜봤는데 매도 물량이 많았는데도 그냥 다 삼켜버리던데 매도 물량이 많으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매도 물량이 없어봐야만 못 올라갑니다. 그걸 이제 역상이라고 하는데 호가 역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는 역상이 되었을 때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역상이 되었다가 이제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고 뭐 매수 쪽 호가가 많아지기도 하고 매도 호가 쪽이 많아지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올라가려면은 매도 호가가 꽉꽉꽉 막혀 있어야 돼요. 막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그러다가 꽉꽉 막혀 있으면 또 못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라가려다 못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줘요. 거기서 이제 그 꽉꽉 막혀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순화가 되면서 이제 잡아먹을 수 있게끔 이게 이쁘게 이제 호가창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런 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저 역시도 그거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다행입니다. 아무튼 분석 보고 버텼다. 사람들 반응 박살 바이오 무선 머선 1이고 오늘 팔았습니다. 너무 힘들게 들고 있어서요. 어떤 그 김민숙님 88,000원에 매수해서 상한가에 팔았다. 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상한가 먹는 거 한순간이죠. 네. 어제 장 그렇게 떨어지는데 네. 박살바이오. 네.
그 실질적으로 어제 제가 지금 매수 분석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어제 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15만 원.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종목이 이제 시젠인데 모르겠습니다. 시젠 어떻게 될지. 예. 아무튼 뭐 사람들이 이제 바이오주 끝났다. 요즘에 뉴스에 그런 거 많이 나왔죠. 예, 바이오주가 아닌 이제 뭐 실질적으로 철강주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좀 잊혀졌던 유니온이라든지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기도 했으니까 이제 바이오주는 조금 당분간 쉬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는데 바이오주들이 바보도 아니고 예, 실질적으로 만약에 시장에서 바이오주 망했다,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섹터 옮겨질 거다라고 하면 그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네. 네, 아무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저는 2018년도 2월 달에 저는 트레이딩을 여기서 했었어요. 여기서 잡았었어요. 여기서 이제 분할로 잡았었거든요, 제가. 이게 비트코인 달러예요. 이때는 지금은 뭐 한 6천만 원, 뭐 그쵸? 7천만 원? 7천만 원 아니고 6천만 원, 6,500만 원까지 갔죠. 6,500만 원까지 갔는데 이때는 언제냐면은 6천 달러입니다. 6천 달러. 그러니까 700만 원, 800만 원 하던 시절이에요. 네, 7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2,800만 원 찍고 내려오던 시절이죠. 700만 원, 800만 원까지 박상기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사기다. 비트코인 사기다. 요즘에 비트코인 사기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정부 있죠. 정부. 2018년도, 17년도에는 비트코인 사기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세금을 걷는데요. 내년부터. 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주목을 했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보면 결국에는 저는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8,400, 한 6천에서 6,500에 잡아가지고 8,400, 2,000달러. 그러니까 한 얼마죠? 뭐 한 개당 한 200만 원인가요? 200만 원 정도 먹고 팔았어요, 이때. 근데 더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진짜 멘붕이 크게 왔었죠, 저는. 그때는 이제 뭐 저도 약간 뭐였더라, 따라붙어서 매매하는 방법은 알고는 있었는데 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 왜냐면은 여기에 다 매물대니까 여기서 또 올라가면은 저항받을 것 같고, 약간 이런 부분 지금은 좀 개선이 됐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면서 지금은 뭐 그래, 끝까지 가보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게 박셀바이오가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상관없이 저는 트레이딩을 한단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예, 고점에서도 매매를 하고 저점에서도 매매를 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이때 비트코인은 하이먼민스키 모델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튤립 버블이라고 하죠. 예, 튤립 버블. 튤립 버블의 비유를 하면서 하이먼민스키 모델이 상당히 그런 논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먹히던 시절이 있었죠. 저도 이제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하이먼민스키 모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예, 근데 여기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반등은 나왔지만 어떻게 되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셀바이오를 저점에서 놓쳤다라고 해도 매수할 기회는 주어져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네, 이렇게 됩니다. 차트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저점을 깨요. 이런 식으로 나락을 갔다가 그 다음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네, 지금은 5천만 원, 6천만 원인 시절이 되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사이클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때 제가 이제 분석을 했던 거는 디센딩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디센딩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박스권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추세 조정 매매는 가능합니다. 추세 추종. 그러니까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내가 저점을 못 잡았다라고 해서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사이클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죠. 예. 그러니까 쉽게 뭐 이렇게 근데 그 비트코인으로 이제 비유를 하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1시간 차트를 한번 볼게요. 1시간 차트를 보게 되면은, 1시간 차트를 보게 되면은, 어디까지 갔나 보세요.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갔을까요? 여기까지 갔죠. 직전에 고가까지 거의 다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대략적으로 치고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열어두면서 봐도 돼요. 근데 저라면 한 이 정도까지는 보고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패턴 관점에 있어서도 조금 더 좀 사이클적인 부분은 봐야 되겠죠. 사이클적인 부분들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수평 매물 때도 어쨌든 돌파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걸 이제 V자 반등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러니까 V자 반등인데 단기적인 V자 반등은 나왔죠. 여기도 어떻게 보면 V자 반등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V자 반등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여기점일지 여기쯤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겠죠. 그래서 관심 깊게. 근데 여러분들 안 깔 것 같아도 한 번에 15만 원까지 치고 갔어요. 거의. 85,000원에서 15만 원까지 치고 갔습니다. 정말 미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어중간하게 물렸다고 해도 웬만해선 다 빠져나오게 해준다라는 거죠. 얼마나 착합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안 갈 때는 정말 쓰레기라고 하지만 대충 이런 구간에서 물리면은 제가 이런 구간에서 물렸죠. 여기서 물렸죠.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물려도 걱정이 없는 자리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그런 거죠. 심리적인 부분들. 실질적으로 약간 뭐 시장 참여 결국에는 반등 구간을 전문가들은 보통 찾는데 보시게 되면은 음, 어딨냐? 이거를 다시 놓고 볼게요. 실질적으로 잠시만요. 실질적으로 좀 분석에 있어서 이게 여기가 이제 직전 저점이다 보니까 이게 직전 저점이다 보니까 좀 분석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시장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전문가들이나 저점을 가지고 반등을 보게 된다. 여기 살짝 위에서 반등을 보거나 이탈이 나오면 깨졌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또 열어두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저 역시도 그랬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은 저점 위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저점을 살짝 일부러 깨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이 구간에 샀다는 사람들을 털리게 만들고 나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거꾸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직전의 고가 여기를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 직전에 고가가 있는데 여기를 돌파했어. 여기 지지받으면 더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명 중에 90명, 80명은 더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위험한 구간이기도 해요. 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지 못하게 되면 반대로 폭락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가장 주시해야 될 가격은 직전 저가를 이탈하거나 직전 저가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 패닉셀을 받아먹고 올리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고가를 돌파했을 때도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은 폭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반대로 떨어질 자리에서 못 떨어지면은 떡상이에요. 그렇게 그거를 원리를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이제 원리를 사용 많이 하죠.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게끔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데 아무튼 주봉이 살아났죠, 여러분들. 자, 이러면은 21선이 이탈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팬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21선을 지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뭔가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모든 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튼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뭐 알아서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수익 내고 나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수익 내고 나오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찰떡같이 이제 알아들으시고 수익을 내시고 어떤 분들은 욕을 하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그런 인지 능력도 다 다르다 보니까 뭐라 말을 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냥 저는 제 생각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제 생각만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 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탁 치실 거고, 이런 대박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이 개소리나 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예,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월 19일, 2월 18일 그리고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32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삼보산업 현재가 2,15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215원, 손절가 2,0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와 손절가가 제시가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